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25년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모두 작년 한 해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25년도 첫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최근 뉴스들을 가져와서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즘 들어서 제일 우리에게 충격을 준 뉴스죠.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 사건인데요. 제주항공 희생자분들 179명 전원 신원 확인이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있을 거고 장례도 치를 거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였을 것이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해봤어요. 그 정보들 중에서도 현직에 있는 파일럿이라든지 정비사라든지 이러한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한 이야기들을 추려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구나 생각이 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속 캡처 사진인데요. 요 비행기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폭발이 뒤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요, 이거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멀쩡해 보이는 이쪽 엔진 뒤에도 작게 폭발 기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엔진 두 개가 전부 다 작동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가장 많은 주장이더라고요. 조금 공신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버드 스트라이크로 두 개의 엔진 모두 소실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계획대로 크게 돌아서 다시 착륙을 한 게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바로 급하게 회전을 해가지고 활주로 중앙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단 말이죠. 이게 엔진이 전부 다 꺼졌으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추력이 비행기를 미는 힘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엔진 두 개가 모두 소실이 됐다는 얘기는 이 비행기 유압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가장 메인 장치가 전부 다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 장치를 활용해서 유압 시스템을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브레이크라든지 플랩이라든지 랜딩 기어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엔진이 모두 꺼졌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게 활주로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활주로 길이는 모두 하나같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였고 다만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들 말을 좀 아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아낀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행기가 최종 동체 착륙을 해서 크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그 과정 영상들을 본 파일럿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정말 초인적인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급박하고 뭐 하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토부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기관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말을 아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 진짜 고인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비행기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자, 우리 집에 하나씩 다 있죠? 하나가 뭡니까? 집에 한 100개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금괴입니다. 골드바인데요.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자, 이 금값. 정말 말이 많죠. 금값이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한 돈을 살 때 52만 원이 넘었다. 새해에는 금값이 더 오르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탄핵 정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한몫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걸 놓고 봐야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고 금값도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단순히 뭐 1,000원, 10,000원에 달러가 몇 달러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값어치가 아주 좋을 때는 약간 우리나라 마음대로 환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환율을 보여줄 때는 대한민국의 값어치가 아주 급하게 하락을 했고 고정가치죠, 금은. 고정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면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금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새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값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종식이 된다. 그러면 금값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전쟁이라는 그러한 불안한 형국에서 벗어나오게 되면 당연히 금값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연방준비제도,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게 되고 금값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게 되겠죠. 그래요. 뭐 두 개가 해칭을 했다 칩시다. 둘이 꽝 박아가지고 뭐 없어졌다 쳐요. 그런 리스크들이. 그런데요. 금값이 이렇게 오른 거에는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요. 탈달러화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금을 막 사들이니까 금이 희소해지는 거예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금이. 그래서 금 값어치가 오르고 있었는데 한국은 한국 자체의 값어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는 폭발적인 상승을 맛보게 된 겁니다. 예. 금값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금값이 오르네. 금 좀 사놓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값어치가 지금 비정상적일 정도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그런 금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요. 올해 세계 주식이 20%가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해는 2024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요 국가 중에 근데 한국만 역주행을 했대요. 한국만 빠진 거예요. 제가 이거 일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었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전 세계가 같이 빠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는 오르는데 한국만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사실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두 다 아시죠? 부동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주식이라는 거, 대한민국 기업의 총 값어치죠. 이 주식이 빠졌다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인데 하필이면 우리 한국만 빠졌더라. 정말 이것도 너무나 걱정되는 그러한 뉴스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값어치도 빠져. 기업의 값어치도 빠져. 모든 게 빠지는 이 상황 속에 2025년도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25년 집값 상반기에는 눈치를 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엔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에서 내놓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견해인데요. 보게 되면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팩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2분기부터, 하반기부터, 하반기 전부 다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하다가 하반기에 가서 오를 거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다뤘었죠. 2025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이번 오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번 오름세에 올라탄 사람들은 정말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요 다 단기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당장 2분기 하반기만 이야기하고 있지 향후 더 멀리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부동산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새해가 딱 밝으니까 제가 예측한 대로 정말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상승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풀고 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게 예상이 되니까 상승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의 총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이라고 쳐볼게요. 대출받은 돈도 다 합쳐서 100이에요. 그 중에 80은 아파트, 땅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인데 한국의 값어치는 하락 중이에요.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바닥으로 꽂고 있습니다. 한국의 값어치가 빠지는데 부동산은 오를 거라고 이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 근시일적입니다. 2분기, 하반기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요.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분들도 보이거든요. 굉장한 위험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막차에다가 사람을 지금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탈 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순수한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면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발 조심하십시오. 꽤나 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뉴스도 전달을 드리는데 지금 뭐 하나 긍정적인 것들이 없어요. 금값이 상승한다, 대한민국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증거. 기업 가치도 바닥을 찍고 있고 부동산도 지금 뭐 아사리판입니다. 이거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뭐 거의 도박판이 돼버렸어요. 부동산이. 이런 와중에 모든 것들 기준을 잡고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뭐냐? 정치판입니다. 정치판은 그럼 어떻냐? 대통령실 실장, 수석 뭐 아무튼 전부 다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다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본인들이 정치를 하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뭡니까? 윤석열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임명을 한 사람들이고 윤석열이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잘못했죠. 계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킨 옆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성이나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탄핵을 시켜버리면서 지금 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에 선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김건희 여사 정말 영상, 녹취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많은데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법치가 무너졌죠.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대화도 없었던 의대 인원 증원을 통해서 전 국민의 건강은 피폐해졌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시작해서 펠로시 방한했을 때 패싱을 하고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했을 때 패싱하고 외교가 무너지면서 기업이 무너졌고 대한민국의 향후 활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 하나 잘한 게 없습니다. 진짜로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는 분은 답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도대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서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고개가 빳빳합니다. 정치는 정말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 지금 다가온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도에 들어선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정치는 한치 앞을 헤아릴 수가 없죠. 환율은 폭발 중입니다. 1,500원을 넘어설 거라는 아주 타당성 있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금융권은 집값을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고 언론은 이러한 금융권의 손에 손을 잡고 좋은 이야기로 우리를 꼬시고 있습니다. 정치, 금융, 언론 뭐 하나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2025년을 맞이했는데 각자 도생이라고 지금 말은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다른 때보다 작년보다도 더욱더 현명함이 필요한 2025년이 될 것 같아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잘 이겨낼 거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